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쿠팡 물류센터 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들어선 뒤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최근 인근 도로에서는 60대 남성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도로. 5톤 화물차들이 좁은 골목길을 줄지어 지난 뒤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쿠팡이 4년 전 의류 공장을 임대해 물류센터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쿠팡은 지역 물류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9월 해당 건물을 부산시의 물류센터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건물 용도가 창고가 아닌 공장이라 관련법상 물류센터 운영은 위법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물류센터가 들어선 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물류센터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입니다. 빈번하게 이렇게 타고 계속 꼬리를 먹으다 하루 한 1,000대 됩니다. 1,000대. 한 차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보기에도 진짜 무섭다니까. 아찔아찔하다니까. 민원이 이어지고 사고까지 발생하자 경찰은 중앙분리대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물류센터 설립 과정에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지역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입니다. 당연히 이거를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면 기업이 이걸 해서 그런 거는 잘못한 행위는 맞죠. 계속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면 쿠팡의 문제도 더 커지는 거고요. 쿠팡 측은 임대인과 협의해 건축물 용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주민 민원이 있는지도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대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 유실물센터 직원으로부터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공공기관과 대학 100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영문 이메일이 발송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부산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경력을 배치해 수색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폭발물로 추정할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쇼핑 대축제 2024 부산 브랜드 페스타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 백스코에서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부산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품과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러 온 관람객들로 행사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향토 기업인 한 주류 회사 이벤트 부스에 줄이 10m 넘게 늘어섰습니다. 관람객은 룰렛판을 돌리고 당첨된 상품을 받아가며 즐거워합니다. 시민들의 말입니다. 물건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게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과일이 비싼데 저렇게 컵으로 먹기 좋게 나왔는데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 지역 우수 제품인 동백상회에 뽑힌 부채, 관광상품에서부터 식품, 의류, 화장품, 인테리어, 레저, 서비스 분야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부산 브랜드 페스타는 업체들에게도 큰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부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넓히고 제품 판매와 홍보까지 이루어져 신생 업체들에게는 필수 데뷔 무대가 됐습니다. 업체 관계자입니다. 잘 보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기업도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많이 알리기 어려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곳곳에 먹고 마실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됐고 재즈 트리오의 연주까지 들을 수 있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 부스에는 1:1 매칭과 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져 소상공인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올해 브랜드 페스타는 부산 중소상공인 90개 업체, 130여 개 부스와 다양한 이벤트로 사흘간 백스코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 휴진에 부산 지역 4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대와 동아대에 이어 인제대 백병원과 고신대병원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실제 휴진 참여 규모는 교수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동네 병원도 휴진에 참여할 경우 환자들의 의료 혼란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설비 고장이 발생해 터빈을 수동 정지했던 신고리 2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다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신고리 2호기가 정비를 마친 후 발전을 재개해 오늘 아침 100% 정상 출력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증기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은 증기 습분을 제거하고 재가열하는 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전기요금을 서로 다르게 매기는 일명 차등요금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도매 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내년 상반기 우선 시행하고 차등요금제는 2026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전이 밀집한 부산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전기요금이 낮아져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을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필로폰 1.9kg을 책 모양 나무 상자에 숨겨 남아공에서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부산 지역 기온 분포는 아침 21도, 낮 최고 29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강수구역과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며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6.6도, 습도는 54%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